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주식코트를 찾아주는 시청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이제 뭐 주말 내내 뭐 미국 시장도 강하게 반등이 들어왔고 우리나라 시장도 한 주 동안 나쁘지 않은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뜯어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 종목들은 좀 소외가 됐다 이렇게 판단하신 분들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했던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보면 우리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장에 레벨업을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가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잘 처지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가 그 시장은 뭐 강하게 지수는 올라갔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소외돼서 힘들었던 한 주가 아닌가, 그 다음에 5월, 6월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돌아보면 뭐 그동안 뭐 반도체를 가지고 있었던 분들은 되게 힘든 시간을 보냈다면 뭐 기존에 뭐 많이 올라갔던 뭐 배터리 갖고 계셨던 분들은 많이 힘든 또 뭐 한 달이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이제 6월에 이제 장이 시작됐고요. 6월은 박스권 상단 자리 이제 2,600 언저리가 주봉에 갭 떨어졌던 자리인데 요걸 메꿨다 이렇게 보시고요. 외국인들이 뭐 1월부터 5월까지는 순매수가 한 10조 정도가 강하게 들어왔어요. 뭐 3년 내내 팔던 외국인들의 모습이 약간의 매수의 강도를 좀 높이는 뭐 그런 구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올해는 외국인들의 매수의 강도가 좀 더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보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외국인들의 매수가 어느 쪽으로 업종에 붙어 있는지를 잘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6월 달에는 올라가 있는 업종보다는 제가 매일 얘기하는 다운 사이클에서 업 사이클 되는 업종을 잘 보자. 뭐 제약바이오 뭐 이쪽도 잘 보는 것도 좋고요. 플랫폼 쪽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엔터 뭐 이런 것도 괜찮아 보이는 업종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뭐 이랬든 저랬든 여러분들 뭐 종목들 되게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제가 1시간 동안 열심히 상담해 드릴 테니까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02377-0269, 0279로 전화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제주항공 16,700원에 10%인데 아, 네네. 코로나 끝났는데도 이거는 왜 계속 내려가는지 궁금합니다. 이 저가형 항공사들이라고 LCC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그동안 이제 실적단들이 되게 많이 안 좋았고 근데 기대감들이 되게 있었어요. 그래서 작년 11월부터 시작해서 2월, 3월 달까지 강하게 이렇게 올라왔어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이 16,700원이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왜 이렇게 자꾸 떨어져요? 라고 했을 때는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지금 8,000원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올라왔어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8,000원부터 시작해서 8,700원부터 시작해서 17,000원까지 제일 좀 강하게 움직였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이 보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바닥에서 이 위치까지 많이 올라왔나 안 올라왔나를 보면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은 되게 꼭대기에서 사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보면 많이 떨어졌는데 우리가 살 때는 떨어진 것만 보지 말고 밑에서 얼마만큼 올라온지를 판단을 해야 돼요. 근데 시청자님 가격은 높은 자리잖아요. 이때 항상 그랬을 거예요. 코로나가 해체돼서 여행도 많이 가고 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제 항공사들의 모멘텀이 많이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신 거죠. 그렇게 해서 사신 거죠. 근데 이게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생각보다. 실적단들이 좋지 않고 그다음에 그 기대감들이 먼저 반영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이 트레이딩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매수 매도할 때는 이 검은 선들을 가만히 이렇게 보세요. 이 검은 선을 보면 뭐 특이점이 있죠. 이렇게 보면 이 검은 선이 여기 검은 선이 이렇게 쳐질 때는 주가가 어때요?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이렇게 보면 검은 선이 이렇게 떨어지면 그 검은 선 이렇게 올리면 거른 선이 이렇게 올라가면 검은 선이 떨어지냐 이렇게 뭐 이 추세선이라 그래요. 그래서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추세인데 이 종목은 조금 더 빠질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걸 오래 갖고 갈 거냐라고 했을 때는 어느 적정 정도의 그 반등이 들어올 때 매도하시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15,000원에서 15,600원 정도 오시면 매도하고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반등 시 15,000원, 16,000원 오면 종목 교체 의견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예.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느 종목이세요? AP 시스템인데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올해 갖고 있었는데 23,000원에 20%.
아, 사진이 조금 계셨나 봐요. 오래됐어요. 근데 아. 이제는 좋아진다 그래가지고 좋아져요. 예.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네. 아유 본년까지 올 수가 있나. 더 기다리면 더 다른 품목보다 이거는 AP10N도 다 같은 좋은 반도체인지 그것도 모르겠고 네. 무작정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릴까요? 아, 네. OLED 쪽이 그동안 많이 안 좋았었거든요. 그다음에 예, 반도체 예. 소부장 자체가 안 좋았었는데 이 모멘텀이 예. 그 하반기에는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빨리, 그러니까 위치라고 얘기하는 위치, 내가 어느 위치에 사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요. 예. 뭐 좋은 게 높은 곳에서 하면 떨어질 확률이 있으니까 나한테는 안 좋은 거고, 그죠? 예. 근데 좋은데 예. 싸게 됐을 때 내가 사서 올라가는 건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 예. 업황이 좋아요, 실적이 좋아요, 앞으로 좋아질 거예요 라고 할 때는 우리가 어느 위치에서 할 건지를 되게 잘 봐야 돼요. 근데 위치를 예. 파악하기는 되게 어렵죠. 예. 이게 좀 싼 건지 비싼 건지 우리가 판단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그러면 예, 이걸 예. 어떻게 보냐면 아까 얘기했지만 업황 자체는 좋아지고 그동안 많이 예. 빠졌고 그다음에 횡보를 예. 했고 그다음에 순환 예. 사이클에 들어가는 종목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다음에 사실 때는 이렇게 뭐예요? 최근에 가장 많이 올랐을 때가 얼마인가? 최고가라 그러잖아요. 여기가 34,000원. 예. 그다음에 최저가가 15,000원. 그러면 예. 이 중간값이 얼마예요? 한 25,000원 요 라인이에요. 그죠? 예. 근데 우리 그 시청자님 사신 가격은 되게 애매한 딱 중간 가격에 딱 사셨어요. 그죠? 예. 네. 예. 그러니까 어때요? 이 중간에서 올라가지 못하는 게 이쪽에서는 35,000원에서 이쪽에 저점이 될 수 있었는데 레벨업이 예. 못하고 한 번 더 빠졌잖아요. 예. 그러면 예. 이 가격이 어디까지 이렇게 변하냐면 34,000원에서 50% 빠진 가격. 거기까지 빠져요. 예. 주식이라는 게. 그러면 예. 이제 빠지게 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이 추세라 그러거든요. 추세라고 예, 하면 예. 이 검은 선들 있죠. 검은 선 TV 보시면 검은 선 있죠, 여기. 예. 예. 이 선들이 이렇게 하향 추세로 바뀌었잖아요. 이게 추세선이라 그러는데 예, 예. 이게 이제 예. 우리 시청자님 사진 가격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했어요. 여기 이렇게 검은 선으로 바뀌었죠. 예, 예. 근데 지금 어때요? 검은 선들이 이렇게 좀 올라가. 올라오고. 예, 이게 추세로 바뀐 거예요. 추세로 바뀐 거는 예. 방향이 예.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조금 더 갈 수 있어요. 그럼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아까 얘기했던 고점과 저점의 중간값 25,000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 예. 그때까지 홀딩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뭐 이런 예? 더 갈 수는 없어요. 더 갈 수가요. 지금 우리가 23,000원도 안 왔고 25,000원도 안 왔잖아요. 예. 근데 예. 제가 지금 안 온 가격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얼마까지 올라가세요? 라고 하면 제가 맞춰주면 좋은데 제가 그런 능력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23,000원 넘어가면 25,000원 될 거예요. 그러니까 23,000원 넘어가는 거 보고 25,000원까지 홀딩 하시면 돼요. 알겠죠? 예, 그때 안 팔고 홀딩 할까요? 네, 한 번 이제 더 물어볼까요? 그때 한번 전화 주세요. 25,000원 정도에 오시면. 알겠죠? 아유, 그때까지 홀딩. 아, 건강하시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네, 노상 반갑습니다. 보고 있는 저기 예. 네, 감사합니다. 저기 네, 현대무백스 매수가가 5,4원 이것도 물타기해서 5,4원인데요. 네. 미치겠어요. 2년 동안 갖고 있는데 왜 이렇게 저기 못 가는지. 네, 그래서 저기 지금 뭐 그렇게 뭐 조금 올라오긴 올랐는데 네. 그래도 저기 너무 안 가네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계속 보유해야 할지 아니면 팔아야 될지 예, 그럼, 고민이 돼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상담드렸습니다. 네, 매수가구 비중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5,4원. 5,400원에 비중은? 예, 20%요.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 테마로 볼게요. 예, 예. 그 저기 현대무백스가 저기 그 현대엘리베이터에 관련되고 그리고 저기 IT 뭐 물류 자동화 물류 자동화, 앞으로 예, 이제 예 가능성 있다 그래가지고 샀는데 너무 그냥 사신 지 오래되셨어요? 한 2년 됐습니다. 아, 그래요? 요번에도 매수가 왔었는데, 그죠? 왔었는데 네. 딱 그 전에 한번 이렇게 뚜껑 열어보니까 10만 원인가 그래 벌었더라고요. 근데 저쪽에 팔고 내려왔어야 되는데 그냥 네, 그러셨구나.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볼 때 좀 예. 가벼운 종목이고 테마로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걸 개인들이 하기는 되게 어려운 종목이에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실적이 뭐 되게 좋은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예. 퍼포먼스 많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사이클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고점 찍고 밑으로 빠졌던 거 종목은 딱 이렇게 두 가지 주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렇게 강하게 들어 올린 거는 급등은 무조건 뭐가 나오나 급락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이 강하게 시세가 나왔던 종목은
바로 이제 급락이 나와요. 그래서 각이 높다, 그럼 떨어지는 각도 빨라요. 그다음에 각이 낮다, 그럼 떨어지는 각도 이렇게 천천히 내려와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이 테마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테마에 붙어서 이 트레이딩이 안 되면 잘못하면 진짜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이제 이번 파동은 이 위쪽 파동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 매수가 오면 팔고 나오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팔기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걸어 놓으시면 돼. 매도를 걸어 놓으세요. 이건 변동성이 세니까 후루룩 올랐다 후루룩 떨어졌다 후루룩 올랐다 후루룩 떨어져요. 근데 이번에 한 번 더 올라와요. 그때 좀 정리하시고 종목 교체하시고 다음에는 싸고 좋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좋은 거는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가격이 싼 거는 좋은 것들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싼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트레이딩을 할 때는 투자를 할 때는 조금 이렇게 실적도 좀 받쳐주고 그다음에 업황도 좋아지고 이런 종목을 우리가 매매하는 게 조금 힘들지 않으실 거예요. 이렇게 변동성이 센 것들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 투자하기 어렵다. 이게 심하기 때문에 변동성.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보다는 좀 안전한 종목으로 가시는 게 낫고요. 이번에는 팔 수 있어요. 그때 되면 꼭 파세요. 한 번 더 움직일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BR텍 매수가 비중은요? 30%고 3,250원입니다.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그 6월 달에 뭐 오스템 임플란트에 지분 같은 게 투자하는 게 우선중가가 무슨 전환이 된다는 얘기도 있고 뭐 그런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셨어요. 이게 테마로 붙어갖고 이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들어가야 되거든요. 잘 사셨어요. 네네. 이게 트레이딩 지금 이런 종목들은 파동을 잘 봐야 되거든요. 예. 파동 이게 보면 이 매집이라 그래요. 이런 주식들을 보면 이런 시가총액 조그만 거나 그다음에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는 것들은 파동이 되게 중요해요. 그다음에 거래량. 네. 근데 이 파동은 아직 서 있는 파동이에요. 그래서 위쪽으로 한 번 더 있을 거예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각이 이렇게 세잖아요. 네. 이렇게 올라온 각들이 되게 세잖아요. 그러면 떨어지는 각도 되게 세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레벨업이 되면 얼른 팔고 나오는 건 어떨까요? 좀 더 끌고 가시게. 예, 거기 언저리예요. 예, 4,500원이 라운드 피겨이거든요. 라운드 피겨값이라 그래요. 그래서 주식은 여기 보면 이렇게 세로 차트라 그래요. 여기 보면 여기 점선이 하나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점선이. 네. 이게 뭐냐면 마디라 그래요. 이게 마디 비율이라 그래요. 그래 가로 차트라 그러는데요. 여기 보면 3,000원, 여기 3,500원에서 이 박스 안에서 움직이죠. 이렇게. 여기서 3,500원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올라오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이 마디에서 놀아요. 주식은. 이걸 레벨업이 되면 한 번 더 올라가요. 그러니까 3,500원 돌파했기 때문에 다음은 4,000원. 요 마디 비율이에요. 그럼 여기서 밀릴 확률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딱 팔고 수익을 챙겨오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 밑에서 샀으면 조금 더 물량을 줄이면서 가면 되는데 매수 단가가 따라가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따라가신 거 아니에요? 예, 가격대가 따라가신 건데 그러면 따라간다는 거는 내가 트레이딩을 빨리 한다는 거잖아요. 예. 왜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뭐 1,500원도 있고 2,000원도 있고 막 여기서부터 갖고 있는 사람과 내가 지금 따라가는 가격 위치가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빨리 트레이딩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월요일 정도에 쫙 싸우면 팔고 나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아이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느 종목이세요? 트루인이고요. 네네. 매수가 비중은요? 2091년에 20%요. 아, 이거 사신 이유가 있으세요? 저평가도 돼 있고 센스 만드는 회사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실적이나 이런 거는 적자 전환도 했는데 그냥 없는 셈 치고 한번 들고 가본다고 차트상 많이 저평가돼 있어서 네, 사봤는데 저는 얼마 전에 한번 2,600원 가까이 터치를 했거든요. 근데 안 팔았어요. 그래서 저는 한 3,000원 정도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제 눈이 맞는지 아니면 욕심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첫 번째 우리가 보는 거는 시가총액을 봐요. 이렇게 조그만 종목들은 시가총액. 시가총액이 1,000억 정도뿐이 안 되잖아요. 그다음에 이쪽은 자동차 센싱 쪽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그러니까 내가 장기 투자, 가치 투자라고 흔히들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내가 저평가된 종목을 사서 발굴해서 나중에 이렇게 판다. 그래서 막 시간을 네. 주는 타임이 티값을 줘야 우리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게 가치 주고 정평가 종목을 오랜 시간을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네. 이게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뭘까요? 답답해요. 예, 그렇지 않으세요? 맞아요. 예. 너무 힘들어요. 그냥 보고 있으면 움직임도 없고, 그 다음에 또한 인기가 없잖아, 이 종목은. 네. 인기가 없기 때문에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없다는 거는, 뭐냐면 나중에 유동성의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팔 때도 어려워요. 네. 하루에 이렇게 호가를 보면 답답하지 않으세요? 예, 조금 그런데 예. 거래량이 조금씩 터졌기에 네. 이제 기회가 오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근데 이런 트레이딩 방법은 나쁜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저가에 사서 반등하면 판다. 네. 근데 이게 들어올 때, 거래가 들어올 때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이거 네. 아직까지는 또 옆으로 횡보예요. 아직까지는 횡보예요. 네. 이게 계속 횡보예요, 이 종목은. 그러니까 우리 상승하락 횡보라고 그러거든요. 상승하락 횡보인데 네. 상승하고 하락하고 이제 횡보해서 하락을 할 건지 상승을 할 건지. 근데 실적도 좋지도 않아요, 이 회사는. 맞아요. 근데 이게 가치 투자하기에는 조금 안 맞잖아요, 이게. 그죠? 그러니까 이 네. 종목은 반등할 때 한 3,500원, 2,500원 라인에 있죠? 그때 예. 파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시간 좀, 왜 그러면 그러면- 시장이 당분간은 나쁠 것 같지, 올해는 나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잘 트레이딩을 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시장이 나한테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인가 아닌가를 봤을 때는 시장이 안 좋다 그러면 끌고 가면 좋거든요. 근데 시장 트레이딩 하기에는 나쁜 시장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뭐 네. 변동성이 좀 센 종목들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시장이 순환매가 되게 빠르기 때문에 굳이 이 종목을 오래 끌고 가는 것보다는 종목을 바꿔서 트레이딩을 하는 게 훨씬 더 우리한테 유리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그러면 네. 월요일날 지수가 좀 좋았잖아요. 올라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월요일날 이 종목은 지수하고 영향을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럼요. 예. 이게 종목이 이 지수하고 동행하냐 동행하지 않냐라고 우리가 볼 때는 이 트루윈이라는 종목을 딱 보고요. 그다음 이제 코스닥 네. 종합지수를 보는 거예요. 이 코스닥이잖아요, 네. 종목이. 그럼 코스닥 종합지수 네. 보면 이 코스닥은 어때요? 바닥에서 많이 움직였죠. 네. 이게 코스닥 종합지수예요. 근데 이 트루윈이라는 종목은 이 지금 지수하고 동행하는지 안 하는지 봐봐요. 전혀 상관이 없죠. 아, 이건 지수하고 상관이 없는 종목이에요. 지수가 올라가든 아, 그래요? 지수가 떨어지든 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산 종목이 코스닥 지수와 같이 가지 않냐를 보면서 우리가 판단하는 거예요. 지수가 올라가는데 같이 올라간다면 이 종목은 지수의 영향을 받는 거.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가신 거는 지수의 영향을 안 받는 거예요, 이 종목은. 그래요?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네. 거예요. 다른 것도 이렇게 보시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보시면 코스닥 지수하고 그다음에 거래소 지수하고 똑같이 가는지 아니면 다리 가는지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판단해 보세요. 그래서 반등 시 종목 네. 교체 의견 드릴게요.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예,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느 종목이세요? 네. 저 CJN이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25,100원에 15%요. 최근에 사셨어요? 아니요. 오래됐어요. 작년인데 네. 계속 조금 이러면서 단가를 낮춘 거예요. 와, 엄청 힘들었겠다. 그죠? 코로나 때 진짜 많이 올랐는데. 그죠? 네, 그래서 많이 내려갔다고 해서 샀는데 그래도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 가격이 싸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는데 뭐 주식이라는 건 되게 공평해요. 그 한 시대의 흐름을 주지했던 종목들은 또 다른 사이클이 바뀌면 그 기대감들과 거품들이 다 빠져버려요. CJN이 움직였던 거는 우리가 단 하나 뭐예요? 코로나 때문에. 그죠? 진단키트. 그것 때문에 되게 네. 큰 시세를 네. 냈잖아요. 그러니까 네. 뭐 몇만 원짜리가 아마 16만 원까지 올라갔으니까 엄청 많이 올라간 네. 거잖아요. 네. 그죠? 네. 이게 말이 안 되는 가격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네. 우리가 보면 거기서 이제 주가가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이 옛날에 가격던 이게 이런 그 이슈가 되기 전에 가격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러면 네. 그게 거품이 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봤을 때 코로나가 또 창궐이 되지 않는 이상 뭐 또 확산이 되지 않는 이상 이 주식은 그만한 그 시간을 주면서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없어요. 네. 뭐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네. 왜 그러면 그때는 실적도 좋았잖아요. 진단키트가 많이 나갔기 때문에. 지금 실적은 네, 어때? 네.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이제 어떻게 네. 대응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기술적 반등.
네.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때 팔고 나오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기술적 반등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27,000원 라인 요 정도면 최근에도 요 27,000원 갖다 머리 맞고 딱 저항대 맞고 떨어졌잖아요. 여기 저항대 맞고 뚝 떨어졌어요. 그럼 요게 다시 요 저항대 맞을 때까지 올라와요. 그러면 그때 팔고 그때 오면 종목 교체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이걸 더 사지 말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앞으로 제약바이오 할 때는 실적이 없는 종목은 안 가요. 이건 뭐 시젠도 제약바이오잖아요. 그죠? 제약과 네. 바이오. 근데 실적 좋은 것들은 많이 움직였어요. 여기 보면 유한양행 같은 종목들은 이 바닥에서 얼마만큼 올라갔는지 봐봐요. 많이 올랐죠. 이 TV 좀 네. 보시면 알겠지만 얘는 실적 좋은 거예요. 실적 종목들이 앞으로 많이 올라가요. 바이오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안 나오는 종목은 이제 제약바이오 하면 안 돼요. 절대 안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도 아까 얘기했지만 그 가격은 매도하세요. 네. 네, 건강하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느 종목이세요? 저 인텍 플러스 네. 22,000원에 20%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매수가, 이거 사신 이유가 있어요? 요게 제가 한 1년 전쯤에 샀는데 네. 요게 반도체 좀 후공정 정비 제조업체고 또 소부장 쪽이다 보니까 네. 좀 괜찮을 것 같아서 샀는데 네. 최근에 또 매수가까지 왔는데 제가 못 팔았었거든요. 네, 네. 혹시 추후에라도 좀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가도 될지 네. 좀 궁금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네. 우리가 볼 때, 이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아까 지금 우리가 설명했던 그 시청님 얘기하신 거는 이제 일어날 모멘텀이라 그러잖아요. 아까 여러 가지 네. 이유가 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이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진짜 이게 모멘텀이 발휘하냐 안 하냐 이거는 이제 이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분석을 다 해야 돼요. 이제 기본적 분석, 그다음에 기술적 분석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하신 그 말을 보면 이제 기본적 분석을 하신 거잖아요. 앞으로 이제 모멘텀 때문에 소부장 때문에 돈이 네네, 들어올 맞아요. 거다. 네. 이건 앞으로 일어날 일이고 정말 그렇게 일어나는지는 이 우리가 그래프를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두 가지를 다 해야 돼요. 근데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은 잘 보세요. 22,000원이 있잖아요. 최근에 사셨나요? 아니면 사신 지 좀 되셨나요? 오래됐죠? 네, 한 1년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잘못 사신 거예요. 왜 잘못됐는지 이게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우리가 분석을 내가 사는 가격이 좋냐 안 좋냐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거예요. 내가 돈을 쓸 때는 내 가격이 앞으로 올라갈 거냐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 있는 변동성이 있는 거잖아요. 주식이라는 거는 50대 50 확률을 가지고 와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 작년에 우리 시장을 사셨을 때 삼성전자를 딱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IT 이를 보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그때부터 떨어졌죠. 네, 맞아요. 맞죠? 그러면 이 종목도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맞아요. 네. 받죠. 그러면 이게 네. 추세라 그래요. 이게 추세가 저거 검은 선들 보이죠? 검은 선들. 요거 검은 예. 거. 얘가 이렇게 빠지니까 어때요? 주가가 쭉 추세가 떨어지니까 바뀌니까 어때요? 쭉 떨어지죠. 네. 그죠? 여기는 추세가 어때요? 검은 선들이 어떻게 추세가 이렇게 돌리니까 시세가 나야 안 나요? 올라가요. 네. 근데 요거를 우리가 다음에 보면 야 이거를 뭐 다는 맞을 수 없지만 우리가 기본적 자태를 보면 주가가 올라갈 확률과 떨어지는 확률을 비교할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지금 배웠죠. 그러면 네. 1년 전으로 1년 전으로 돌아가서 보면 사실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안 사죠. 왜요? 추세선이 꺾였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다음엔 안 사요. 근데 지금 어때요? 추세선이 어때요? 돌렸죠? 네, 다시 올라. 네. 네, 근데 봐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시청님이 사신 가격이 중간값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 보면 3만 원하고 이 저점에 네네. 중간값. 이게 중간값이에요. 딱 중간값 맞고 네. 떨어지죠? 네네. 왜 그러면 그게 하프 조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떨어지고 이제 위로 올라가서 그 중간에서 한번 눌렀다가 다시 움직여요. 왜?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떨어지는 가격. 근데 고점 대비 얼마 떨어졌냐? 그다음에 이제 추세가 얼마 올라가냐? 그래서 이번에 업황 자체가 이 사이클이 돌잖아요. 반도체 쪽으로, IT 쪽하고. 네네. 그러니까 이번에는 끌고 가는 거죠. 왜? 이번엔 너무 확률이 많으니까. 그래서 한 25,000원까지는 갖고 있어도 될 것 같아요. 그때 파시면 돼요. 그럼 혹시 네. 추가 매수를 좀 해도 될까요?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가격이라면. 이 네. 반도체 소부장은 하반기가 좀 더 네. 도와줄 수 있거든요. 기대감을 네. 끌고 오는 거기 때문에 이쪽은 가격이 조정이 다 끝난 거기 때문에 좀 더 써서 끌고 가는 것도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대응하시고 나중에 포인트 꼭 한번 확인해주고 사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민.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 궁금해요? 전화 주셨어요. 네, 금호 석유고요. 좀 답답하시겠어요. 그죠? 네. 다른 건 다 올라왔는데 뭐 요즘 잘 못 가기 때문에 매수가 비중 네. 어떻게 되세요? 13만 4천 원이. 비중은요? 네.
비중은 20% 정도 돼요. 이 종목은 왜 못 가나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화학주는 그죠? 네. 네, 중국 네. 경기가 좀 더디게 지금 성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뭐 네. 화학, 석유, 뭐 중국 관련주들 막 이렇게 다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네,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을 살 때 내가 장기적인 관점에 샀냐, 단기적인 관점에 샀냐라고 봤을 때 어느 관점이세요? 저는 중장기를 보고 샀습니다. 그러면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그때는 이제 가격 네. 이론이라 그래. 가격 이론이 들어오거든요. 이제 가격 네.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고점 대비 얼마를 파느냐 이게 사이클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여기 보면 네. 이 정확히 이렇게 사이클이 돌잖아요. 이렇게 보면 네, 네. 똑같은 그런 사이클이 돌아요. 이게 주기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돌아요. 근데 여기 네. 이 주기는 되게 길어요. 이쪽 사이클하고 이쪽 사이클은 되게 길죠. 이렇게 한번 보시면 네. 그죠? 이게 네. 주기라 그러거든요. 근데 결국은 네. 시간이 좀 올라가요. 업황이 순환 사이클을 네, 네. 타기 때문에. 근데 지금 사신 가격에 비해 지금 살짝 밀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네.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아, 실적도 괜찮고 실적은 나쁘진 않아요. 금호석유는. 네. 근데 네. 업황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럼 업황이 네. 회복할 때 순환 사이클을 보내 가격 이론을 들어갔을 때 만약에 살짝 더 밀리면 여기 보면 여기 이제 이 나인 뭐 어때요? 추세는 깨지지 않았죠. 저점을 네, 네. 계속 높이고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네. 이렇게 판단할 때, 아, 내가 시간을 줬을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가격이냐라고 할 때 가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힘들더라도 끌고 가는 게 좋을 거고, 그 다음에 어느 쪽까지 끌고 갈 거냐면 박스권이라 그래요. 여기 박스권, 이 박스권. 네. 요 안에서 매도를 하면, 매도를 하면 돼요. 요 라인에서 움직일 거예요. 그러니까 요 바닥 오면, 다시 올라오면 여기서 매도하고, 이렇게 한 네. 트레이딩을 하면 돼요. 그래서 시간을 좀 두고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여기서는 아. 손해날 볼 자리는 아니에요. 한번 그렇게 한번 네, 대응 한번 네. 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제가 오늘 강연을 합니다. 이거 방송을 끝나고 광명으로 넘어가고요. 내일은 수원, 광교에서 진행을 하니까요. 오늘 하고 내일 오실 뭐 시간이 되신 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6월장,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장 다 전망을 해드릴 거니까요. 시간 되시면 많이 오시기 바랍니다. 자, 안내 보고 오겠습니다. 뿅 하고 나타났습니다. 우리 주식이 참 어렵죠. 뭐 주가가 올라가도 힘들고 떨어져도 힘들고 정말 어려운 게 주식시장인데요. 근데 우리가 이 타임과 이 시장의 흐름을 잘 판단을 한다면 좋은 기회가 올 수 있는 게 또 주식시장이에요. 그래서 많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 시간에 대한 타이밍을 잘 이겨낸다면 좋은 기회가 오니까 여러분들 또 주식을 포기하지 않고 시간과의 싸움을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궁금해 전화 네. 주셨어요? 네, 야단 맞을 각오를 하고 전화했는데 네. 어느 종목이세요? 저 백광산업을요. 네. 어제 추가 매수 해가지고 9,150원 40%가 됐어요. 아, 그래서요? 이거 잘못한 건가 궁금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혹시 주식을 잘 모르시죠? 그렇죠, 뭐. 근데 이렇게 따라가면 무섭지 않으세요? 이게 테마로 묶여가지고 최근에 그냥 이슈가 있어가지고 강하게 움직였어요. 네. 좋은 뉴스가 있어가지고 네. 조금만 그냥 수익 나면 나오려고 그랬더니 네. 이렇게 뚝 떨어졌냐? 이게 되게 이렇게 우리 가격을 볼 줄 아세요? 지금 이렇게 보면? 잘 모르시죠? 예. 그죠? 이렇게 보면, 네. 이 그래프도 볼 줄 모르시죠? 하나도요. 아니, 그거는 뭐 5일선, 21선 이런 거는 알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이 여기 보면 지금 4,000원 있고 여기 보면 네. 6,000원 있고 그 다음에 9,500원 있어요. 9,000원 있어요. 근데 예. 시청자님이 사신 가격이 어디예요? 자, 1번, 2번 이렇게 3번이잖아요. 예. 그럼 어디에서 3번에서 사셨죠? 그렇죠. 그렇죠. 되게 높은 자리에서 샀잖아요. 예, 그러면 예. 높게 샀다고 잘못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높게 사면 더 높게 팔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네.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못하면 안 하는 거죠. 근데 못 하는데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이거 내가 달리기를 이 사람을 이기려면 내가 이 사람보다 달리기를 더 잘해야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 이런 종목들은 떠 있다 그래요. 이렇게 위쪽에 떠 있는 종목들은 이게 그냥 일봉만 가지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분봉을 잘 봐야 돼요.
분봉을 네. 봐서 이 사람들보다 네. 더 빨리 트레이딩을 할 줄 아는데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내가 할 수 없으면 나한테는 손해를 많이 봐요. 이런 종목들은. 분봉은 몇 분봉을 봐야 돼요? 예, 이런 것들 1분봉. 1분봉 보고 해야 돼요. 예, 1분봉 보고 그럼 굉장히 비싸게 해야 된대요. 예, 이렇게 보면 되게 많이 이렇게 올라온 상태에서 이렇게 따라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 예. 물타기 떨어지니까 계속 물타기 하신 거고 여기서 한 번 예, 더 예. 밀리면 이게 힘드실 거잖아요. 예. 이런 그 매매를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럼 그러냐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다음부터 이런 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번에 느끼고 아 이렇게 예. 하면 안 되겠구나. 내가 조금 더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것들을 보면 된다. 볼 때는 이게 지금 바닥에서 얼마만큼 올라갔는지 보세요. 그래서 이게 4,000원짜리가 9,000원 정도 올라오면 많이 올라왔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 사지 마세요. 왜 우리 시청자님이 뭐 트레이딩을 잘할 수 있는 거면 하면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어렵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왜 그러면 변동성이 많이 세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안 깨졌거든요. 왜 그러냐면 한 번 더 이런 종목들은 한 번 더 위로 올라가요. 왜 그러냐면 이 종가 전일 종가를 지켰기 때문에 이 종목들은 한 번 더 위쪽으로 올라와요. 그때 딱 팔고 나오세요. 알겠죠? 아, 그러면 손해는 안 보고 나올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손해를 안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손해를 안 보는데 잘 팔아야 돼요. 만약에 탁탁 튀고 올라오고 막 이런 종목들은 변동성이 네. 되게 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가격 왔을 때 딱 팔고 나오기 어려우면 그냥 매도 걸어 놓으세요. 주문을 그냥 걸어 놔요. 그러니까 내 매수가에 딱 주문을 걸어 놓으세요. 한 번 더 밀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이 종가에 있어요. 전일 종가가 얼마냐면 이 종가가 깨지 않으면 정일가가 8,450원이에요. 이게 깬다 그러면 손절해야 돼요. 한 번 더 밀렸다 내려오거든요. 근데 이걸 안 깬다 그러면 이 끌고 가는 게 나아요. 그럼 한번 탁 튀어 올라오면 매도하시고 나오세요. 그리고 네. 다음부터는 이런 종목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예, 고맙습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꼭 잘 파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용구 멘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느 종목에 궁금해 전화 주셨어요? 알테오젠이요. 최근에 많이 움직였는데. 네, 매스커 그게 비중이요? 오르고 난 다음에 산 거라. 또 52,500원에. 네. 최근에 따라가셨나요? 네네네. 나쁘진 않아요. 제약바이오는 이번에 돌 거예요. 뭐 알테오젠이나 네. 뭐 이게 특히 그 단기 대응을 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6월에 들어서 변화가 있었던 게 이 기관들이 제약바이오를 좀 사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네네.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인과 기관들 여기 보면 이 매수 수급을 보면 이 최근에 기관들이 여기 좀 살짝 들어오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바닥에서 이렇게 끌어당기는 모습들이 보여줬거든요. 그건 뭐라고 얘기하냐라고 하면은 기관들이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비중은 얼마나 사셨어요? 10%요. 10% 사셨어요? 나쁘진 않아요. 여기 이 매물대 넘어가면 이쪽으로 추가 더 쳐요. 매수할까요? 이거 대응하실 수 있겠어요? 이거 빨리 움직여요. 되게 변동성 세요. 이 종목도. 변동성 세요. 이거 이거. 앞전, 앞전에 어떤 거요? 말씀하세요. 앞전에 그 차트하고 거의 비슷해서 그것만 뚫으면 조금은 더 갈지 않을까. 맞아요. 예, 이게 매물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뚫을 네네. 확률이 많아요. 근데 이거는 비중을 좀 늘리는 것보다는 변동성이 세기 때문에 이것만 네. 가지고 잘 파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6만 원 라인에 팔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오면 예, 팔세요. 감사합니다. 예. 예? 6만 원 오면 그때 그때? 파시라고 해. 한 번 더 여기 네네네. 매물이 넘어가면 위쪽으로 한 번 더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6월 달에는 바이오들이 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올라올 틈에 타서 수익 챙기고 나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이마트 10만 원에 10% 가지고 있는데요. 네네.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어요. 그죠. 이게 지금 이마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뭘 타냐라고 했을 때는 경기를 많이 타요. 네, 그죠. 지금 경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소비가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그리고 물가도 많이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올랐어요. 그러면 이 업종은 조금 더 생각보다 코로나 이전에는 뭐 경기가 좀 좋아질 거라는 기대감들이 있었기 때문에 8만 네. 원부터 12만 원까지 올라왔거든요.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죠? 네. 그러면서 어때요? 이제 뭐 3월 넘어서는 막 경기 침체다, 물가 인상이다, 뭐 물가가 많이 올라오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소비가 주잖아요. 이런 네. 영향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 라인은 바닥 라인이거든요. 근데 네. 매수가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버티는 거 어떨까요? 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게 10만 원까지 네. 올라올 수 있거든요. 살짝 더 밀릴 수는 있지만 이 네. 라인에서 시간을 주고 10만 원 딱
그 언저리에서 팔리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지금보다 조금 더 밀릴 수도 있어요? 살짝 밀릴 수 있어요. 아, 네. 왜 그러면 이렇게 그럼 우리가 그때 조금 물타기 해볼까요? 하지 마세요. 하지 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주식을 네. 할 때 이렇게 추세라고 하거든요. 주식에서 제일 중요한 건 추세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 추세는 뭐냐면 힘이에요. 방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주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추세라 그래요. 뭐 실적과 뭐 실적이 좋아야 움직이고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이 추세가 얼마나 좋냐, 이게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추세를 바꿀 때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뭐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 더 길거는 막 2년 막 이렇게 걸려요. 근데 이 지금 네. 추세가 어때요? 깨졌죠. 네. 이렇게 좀 깨진 거 아까 얘기했지만 검은 선들이 깨졌잖아요. 캔들 네. 밑에요. 그러니까 얘는 아직까지 이 저점을 잡지 못했다고 하는데 거기다 물을 타서 단가를 내는데 더 빠지면 너무 힘들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은 올라올 때 사는 거예요. 올라올 때. 이렇게. 네. 근데 지금 보면 이게 지금 저점을 못 잡은 게 음봉이 많잖아요. 네. 계속 음봉인 거잖아요. 지금 보면 음봉이 많잖아요. 네, 근데 네. 강한 양봉이 들어올 때 그때 사는 거예요. 사더라도. 아, 강한 양봉이요? 네, 강한 양봉. 그다음에 양봉이 2개. 이게 이적이라고 하거든. 그때 기술적 반등이 딱 들어와요. 그때 팔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잡았기 때문에 지금 사시면 안 돼요. 네. 아, 그러면 멘토님, 네. 이마트랑 신세계가 혹시 같이 가나요? 같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유통업종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마트, 신세계, 현대백화점 다 안 좋아요. 주가들이. 이건 왜 지금 그러냐면 다 비슷한 상황인 거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신세계도 네. 똑같고 뭐 네. 이마트도 그렇고 그러니까 소비하는 관련주들 있잖아요. 이런 네. 것들은 많이 안 좋아요. 근데 이게 네. 이제 사이클을 도는 거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하반기 정도 넘어가야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쪽 포인트 체크하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네, HLB 생명과학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11,000원에 10%요. 최근에 사셨나요? 직접 사셨어요? 꽤 됐어요? 아니,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어요? 진짜 답답했죠? 네. 예. 답답하죠? 이거 보면 딱 보면 네. 이런 종목들은 HLB나 뭐 HL 생명과학이나 이건 다 패턴대로 움직여요. 재료가 나왔을 때 강하게 움직이고 재료가 안 나오면 좀 이렇게 서 있는 종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재료 매매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뭐가 이슈가 있다. 뭐 HLB는 뭐 간암 얘기가 나오면 뭐 급등하고 그다음 또 이게 또 수그러지면 또 떨어지고 막 이런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이 트레이딩이 되게 어려운 종목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잘 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어요. 이거 누가 사라 그랬죠, 이거요? 네. 누가 막 주변에서 이 모멘텀을 얘기해서 사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이런 종목들은. 유튜브에서요. 예? 유튜브에서 근데 그래요? HLB가 많이 좋다고 해가지고. 이게 좋은 것들은 주식은 나쁜 종목이 없어요. 네. 근데 올라가지 않으니까 나쁜 거잖아요. 그 네. 옆으로 행보하니까 안 좋은 거고. 근데 이 종목은 이 트레이딩 관점에서 12,000원에서 12,500원 있죠? 네. 여기 오면 파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딱 걸어놓고. 안 올라갈까요? 네? 그것밖에 안 올라갈까요? 제가 빌어드릴까요? 더 올라가라고 막 비나이라 해드릴까요? 비나이라 이거 막 많이 올라가 이렇게 해드려야 돼요. 저는 막 그러고 싶어요. 그래서 올라갔으면 계속 빌어주고 싶은데 여기는 매물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는 12,000원 넘어가면 12,500원 넘어가고 12,500원 넘어가요. 13,000원 넘어가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자리는 여기 12,000원 되면 쭉쭉 떨어지잖아요. 계속 여기 맞고 떨어지고 떨어지니까 여기 매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목표가를 잡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그때 왔을 때 더 넘어가거나 거래가 붙는다 그러면 끌고 가고 그때 와서 못 올라간다 그러면 그때 팔면 돼요. 그리고 또 밑에서 사면 되는 거고 그렇게 트레이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세요. 네, 건강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어느 종목이세요? 엘컴텍 매수가 비중은? 1720원에 매수가. 30%요. 이거 사신 이유는 1720원. 금 때문에 사신 거죠? 이 금 관련주잖아요. 금 관련주. 예. 금 관련주 뭐 금값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금이 가격이 떨어지면 이 같이 떨어지고 그래요. 근데 금 가격이 어때요? 지금 최근에?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1980달러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금값은 많이 올라갈 거예요. 제가 작년에 금 사라고 많이 이 방송에서 얘기했었는데 금이 많이 올라왔어요. 생각보다. 근데 앞으로 또 금은 또 올라갈 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많아요.
그럼 언제 팔까 궁금하신 거죠? 예. 2,100원. 그렇게까지 갈 수 있을까요? 갈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롤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바닥에다 고점 찍고 그다음에 조정을 하는데 센 조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눌림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저점과 고점의 중간값을 깨졌다 그러면 조정이 들어와서 오래 걸려요. 시간과 가격 조정이 들어가니까. 근데 이 가격은 저점에서 위쪽으로 돌려서 이 피봇이라 그래요. 이렇게 되돌림 구간이라 그래요. 그 되돌림 구간에 이제 금값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라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금값은 올라갈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 침체의 영향이 금으로 오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금을 매입을 엄청 많이 했어요. 이게 좀 얘기하자면 말이 길어지는데 이게 이 기축통화의 위안화가 지금 막 이렇게 견제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국 중앙은행이 금들을 많이 매입했고 특히 중국에서 막 금을 엄청 많이 매입을 했어요. 그건 뭐냐면 뭐 이 달러에 대한 뭐 이 도전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금값이 강하게 움직일 수 있고 하반기 경기 침체가 만약에 온다 그러면 금값이 더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좀 더 끌고 가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목표가 2,100원 다 갖고 끌고 가면 됩니다. 거기서 파세요?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 구에 전화 주셨어요? 예, 카페 24요. 많이 힘들겠다, 그죠? 이 종목. 예. 매수가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예, 38,770원에 38,000원이에요? 예, 이거 종목 어떡하지, 이거. 그죠? 많이 고생하셨네. 이거 희망이 있을까요? 예? 희망이 있을까요? 시간이 있으세요? 나는 희망이 있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시간이 있으세요? 물어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희망이 있나요? 아니면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이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시간이 되세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네. 시간이 없어도 시간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예. 지금 뭐 손절할 시간은 지났고 이 카페24는 플랫폼이잖아요. 이 코로나 때 되게 많이 영향을 줬고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이에요. 홈페이지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네. 최근에 어때요? 지금 뭐 또 코로나가 끝나면서 코로나 수혜주였던 종목들이 이제 코로나 이제 피해주로 바뀐 종목이에요.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네. 이 종목은 이제 기본적인 펀드멘탈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되는데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이 개인 뭐 쇼핑몰이나 뭐 개인 뭐 이렇게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실적에 영향을 줬고 사람들의 손해를 봤어요.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가격 논리로 봐야 돼요. 이 가격이 싸냐 안 싸냐. 근데 제가 볼 때는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주면 반등이 들어와요. 그때까지 좀 기다리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팔기에는 너무 멀리 왔거든요. 네. 그래서 더 사기에는 아직까지는 안 돼요. 사기는 추가 매수는 못해요. 지금 하지 마세요. 지금 한 자리도 아니고 추가 매수를 하려면 11,000원 넘어가서 그때 해야 돼요. 지금 하면 안 돼요. 예, 왜 그러냐면 추가 매수 하려면 이제 추세가 돌리는 자리라고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지금 방송이 끝나고 저랑 통화 안 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 다음에 여기 검은 선 있죠. 이 검은 선이 뭐라 하면 이 검은 선들 있죠. 이 검은 선이 이렇게 빠지니까 어때요? 주가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이게 추세라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여기서부터 횡보하고 있죠. 더는 빠지지 않고 기울기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고 있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움직여요. 이게 이 추세 전환이라고 그러거든요. 요때 검은 선이 위로 올라가고 이 캔들들이 이렇게 올라갈 때 그때 한번 전화 주세요. 그때까지 좀 힘들더라도 조금 버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제 거의 다 왔거든요. 추세 전환할 때 그러니까 여기가 11,000원 되면 꼭 한번 전화 주시고요. 그때까지 좀 힘 좀 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시면 올라옵니다. 건강하시고 좀만 더 기다려보시죠. 알겠죠? 예, 몸 건강하시고요. 11,000원 되면 꼭 한번 전화 주세요. 그때까지 힘내시고요. 자, 응원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어느 종목에 구매에 전화 주셨어요? 이수 페타시스요. 많이 올랐잖아요, 지금. 예. 근데 매수가가 높지 않았습니다. 매수가가 얼마세요? 11,130원. 비중은요? 비중은 25%. 근데 왜 좀 더 가져가시게요? 좀 아직까지도 수급이 좋은 거 보니까 한 17,000원 정도까지 또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아직 살아있어요. 예. 이게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얘기하는 것 거예요. 예,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쪽으로 뭐 이슈가 붙었는데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 16,000원, 17,000원? 이거 트레이딩 관점이거든요. 이제 아직까지 5일선이 살아있어요. 5일선 살아있다는 건 급등주 차트거든요. 각이 좀 서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기 보면 주의 딱지 붙었잖아요. 예. 이 빨간 딱지 붙잖아요. 경고 줬잖아요. 여기 조심하라고. 예. 이거는 괜히 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레이딩을 조금 빨리 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뭐 16,000원이나 16,000원 위에 윗꼬리 하나 나왔잖아요. 예. 16,000원 윗꼬리 있어요. 윗꼬리 나왔잖아요. 여기 16,000원, 맞아요. 16,000원 예. 윗꼬리 나왔죠. 이게 윗분산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요 라인에서 거래가 좀 붙었잖아요. 여기 라인에 거래 예. 잡아놓고 여기서 거래가 붙었어요. 근데 여기 거래가 줄었고 음봉이잖아요. 근데 윗꼬리에 양봉이 달면 되게 좋은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고점에서 윗꼬리가 쫙 나왔잖아요. 거기서 양봉. 그러면 윗꼬리 안에 소양봉이라 그래요. 근데 윗꼬리 안에 이 윗꼬리 안에 뭐예요? 음봉 나왔잖아요. 예, 그 여기서부터는 한 번 레벨업만 파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 비중을 좀 줄여서 수익을 챙겨놓고 지켜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16,000원이나 여기 라인에 지켜보고 5일선 깨지지 않으면 그때까지 이렇게 좀 더 보고 계시다가요. 5일선 깨면 이 수익을 챙기는 것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꺾어서 들어갈 거니까. 예. 그렇게 예. 대응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월요일 날 좀 대응을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자, 마지막 전화네요. 자, 전화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구 멘토입니다. 아, 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느 종목이세요? 선 시스템이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37,000원에 8%요. 아, 이거 사신 지 오래됐어요? 한 달? 네. 이거 사신 이유는요? 산 이후에 네. 여기 잠시만요. 이슈가 있어서 샀는데 네. 뭐 이슈가 있는데 메타버스하고 뭐 XR, VR 뭐 이쪽에 맞아요. 기억이 안 나가지고 순간에 그렇게 해서 움직이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게 다음 주 정도에 이 다음 주에 이거 매도 치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다음 주요? 예, 다음 주 정도에 한 4만 원 위에서 파시면 될 것 같아요. 아, 4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4만 원이 안 돼가지고 자꾸 걸어놓고 파는데. 네. 아니요, 거기 올라갈 수 있어요. 바라보고. 예, 거기 매일 걸어놔요. 아. 다음 주에 움직일 거예요. 이제 이게 뭐 XR, VR, 메타버스 관련주는 뭐 애플 때문에 다음 주에 뭐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다음 주 정도에 그 이슈가 돼서 장중에 툭 쳐 올라오면 그때 딱 팔고 나오면 돼요. 아, 한 번 더 있어요. 그래요? 예, 위쪽으로 타고 올라가잖아요. 안 깨지잖아요.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다음에 위에 4만 원에서 자꾸 떨어지면서 주가가 안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엔 추라이 할 거예요. 그래서 4만 원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딱 팔고 나오세요. 알겠죠? 근데 타임 놓치면 안 돼요. 예. 왜 그러면 이게 변동성이 되게 세요. 이것도 뭐 장중에 뭐 3%까지 3만 올랐다. 원대까지 내려가더라고요. 네, 이게 막 장중에 변동성이 되게 세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단타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단타가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쭉 올라오면 쭉 파는 매도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번 쭉 올라오면 같이 팔아봐요. 다음 주에 올라올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4만 원, 4만 원이요? 네, 4만 원 잘 보고 있다가 내가 좀 힘들다 그러면 4만 원에 그냥 매도 걸어놓고 짧게 치고 나와도 되고요. 내 장중에 대응할 수 있다 그러면 4만 원 위에서 팔면 돼요. 아. 다음 주에 포인트인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잘 파세요. 네, 알겠습니다. 건강하시고요. 4만 원 넘어갈 거라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방송이 끝났고요. 제가 이제 바로 광명으로 달려갑니다. 광명 인근에 계신 분들 많이 오셔가지고 하반기 전략, 그다음에 6월 전략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고요. 내일은 수원 광교에서 강연을 하니까요. 안내 잘 보시고 많은 분들 오셔서 많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공투자 기원하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